법정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원고석에 섰다. 이 재판은 내가 제기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들이 나를 집에서 쫓아낸 대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로. 너는 과민 반응이야? 그냥 좀 맞은 거 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18살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미치던 때 아버지의 폭력은 일상이었다.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다. 이유는 늘 사소했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말대꾸를 했다거나 그냥 기분이 나빴다거나. 주먹이 날아오고 발길질이 쏟아지고 나는 바닥에 구르며 울음을 삼켰다. 어머니는 늘 멀리서 지켜만 봤다. 아버지 힘들어서 그래? 너도 이해해. 그날도 그랬다. 아버지가 벨트를 풀며 다가왔다. 나는 처음으로 대들었다.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다. 아버지는 더 세게 때렸고 나는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렸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그런데 아버지는 말했다. 과민 반응 좀 그만해. 남자 새끼가 이 정도로 울고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좀 참아. 가족인데. 그리고 그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짐을 싸서 문 앞에 던져놓고. 나가. 내가 그러니 집이 엉망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비가 오던 밤이었다. 나는 길거리로 나섰다. 돈 한 푼 없고 갈 데 없고. 그날부터 내 인생은 지옥이 되었다. 하숙집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살았다. 대학은 포기했다. 수능을 볼 정신도 돈도 없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다. 너 왜 집 나왔어?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다. 부모가 쫓아냈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나는 점점 폐쇄적이 되었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고 사람을 피하고 술로 버텼다. 우울증이 왔다. 병원에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지금 나는 30살이다. 겨우 안정된 직장을 잡았지만 여전히 그 상처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관계를 맺지 못한다. 누군가 가까워지려 하면 도망친다. 믿을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깨져버렸다. 재판장은 중년의 남자였다. 엄격해 보이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원고 측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손이 떨렸다. 부모님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부모님께서 저를 집에서 쫓아내신 후 저는 길거리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숙집에서 살며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꿈은 포기해야 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부모님 때문이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의 폭력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주먹이 날아오던 순간, 벨트가 휘둘러지던 밤, 어머니의 무관심. 모든 게 쏟아졌다. 말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이건 그냥 진실이다.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의 진실.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 측은 왜 원고를 집에서 내보냈습니까?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다. 그 애가 과민 반응이 심해서요. 조금 혼내는 거 가지고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좀 시키라고. 거짓말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희가 쫓아낸 거야? 너희가 문을 잠그고 짐을 던진 거야?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들이 나왔다. 옛 이웃들, 나를 도와준 하숙집 아줌마. 그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증언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나는 보상을 원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인정. 그들이 잘못했다는 인정. 첫 번째 공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시작이다. 이제야 겨우. 두 번째 공판날, 법정은 더 조용했다. 방청석에 기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소문이 퍼졌나 보다. 부모가 아들을 쫓아낸 사건. 나는 다시 증언대에 섰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은 일상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책상 위에 머리를 박으라고 하셨어요. 중학교 때는 술 취하시면 밤새 때리셨어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 힘들어서 그래라고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계속했다. 저는 그걸 견디며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반항하자. 쫓겨났어요. 과민 반응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셨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 아니, 더 깊은 것, 배신감.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그 순간. 그 이후의 모든 고통이 그 한마디로 시작되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교차 신문을 했다. 원고는 폭력을 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체벌 수준이었을 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체벌.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과민이라고 하신 게 체벌입니까? 증인으로 옛 담임 선생님이 나왔다. 그 아이는 늘 멍이 있었어요. 부모님 면담 때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께서 집안일이라고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증언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잘못 키웠을 수 있어? 하지만 쫓아낸 건 아니야. 그 애가 스스로 나간 거지? 거짓.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날 밤의 메시지 기록. 아버지가 보낸 다시 오지 말라는 문자. 어머니의 미안하지만 내 잘못이야라는 말. 재판장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제야 이걸 하지? 12년 동안 왜 참았지? 복수심 때문인가? 아니, 정애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이 잘못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피해자라는 걸. 공판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아. 법정이 술렁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되었다. 밖으로 나오며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내 마음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옛 사진을 봤다. 가족 사진. 웃고 있는 우리. 그때는 행복했었나? 아니, 이미 그때부터 균열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찢었다. 아니, 찢지 못했다. 그냥 서랍에 넣었다. 아직 버릴 용기가 없었다. 재판은 계속될 것이다. 더 깊은 상처를 드러내며. 세 번째 공판. 이번엔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있었다. 내가 받은 진단서. 중증 우울증, PTSD. 환자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버림이 주요 원인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이런 경우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평생 갑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나는 증언했다. 쫓겨난 후의 삶을 더 자세히. 길거리에서 자던 날, 배고픔, 자살 충동. 한 번은 다리 위에 섰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했죠. 그런데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죽으면 너희 승리잖아. 그래서 살았어요. 법정이 숙연해졌다. 재판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나는 잘못했어. 남편을 막지 못했어. 아들을 보호하지 못했어. 울음이 터졌다. 그날 쫓아낸 것도 내가 동의했어. 무서웠거든. 남편이 무서웠어. 진실이 드러났다. 어머니도 공범이었다. 나를 버린 건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무너졌다. 어머니마저. 가장 기대했던 사람마저. 변호사가 물었다. 왜 이제야 사과하시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돈은 줄게. 얼마든지. 그냥. 끝내자. 돈. 그게 전부인가? 나는 소리쳤다. 돈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나요? 12년의 고통을. 재판장이 개입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토했다. 감정이 폭발했다. 분노, 슬픔, 허무. 왜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네 번째 공판. 고조가 시작되었다. 피고 측이 반소를 제기했다. 내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아들을 버린 부모라는 오명을 씌웠다. 웃음이 나왔다. 진실인데. 증인으로 내 옛 여자친구가 나왔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증언했다. 그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부모 때문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아팠다. 아버지가 폭발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 가족이 사람을 버리나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이 진정시켰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 원고, 추가 증언 있습니까? 나는 일어났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아버지가 나를 때리며 한 말들. 너는 쓸모없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의 침묵. 말할수록 내 안에 어둠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다.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터졌다. 기자들, 방청객들. 어머니가 쓰러질 뻔했다. 나는 끝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부모님께서 만드신. 재판장은 한참 침묵했다. 휴정. 그날 이후 부모님 쪽에서 연락이 왔다. 화해 제안. 나는 거절했다. 아직 아니다. 내 안의 상처가 너무 깊다. 복수는 계속되어야 한다. 5번째 공판. 변론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증언. 나는 다시 섰다.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 재판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증언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나는 잘못했다. 술 때문이었어.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하지만 변명이다. 아들을 때린 건 내 잘못이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막았어야 했어? 미안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가족의 붕괴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 하지만 내 상처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린 내가 부모 품에 안긴 꿈 깨어나 울었다. 감정이 너무 무거웠다. 이 복수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건가? 하지만 계속해야 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공판. 선고날. 법정은 가득 찼다. 모두 긴장했다. 재판장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맡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 자식의 상처. 그리고 내 기억을 다시 언급했다. 내가 증언한 모든 것을. 원고의 어린 시절은 지옥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학대와 방임, 버림. 그리고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이에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 순간 재판장이 울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울었고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울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시작인가 끝인가. 법정을 나오며 하늘이 맑았다. 이제야 조금. 용서할 날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났다.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조금씩.